2025년 9월 21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실록은 대한공화국 실록인데요. 세계 역사에 대조해가면서 비추어가면서 또 인용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팍스 몽골리카의 달러의 저주. 팍스 몽골리카의 달러라면 교초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달러가 이제 지폐지요. 원래 미국 달러도 1974년 이전에는 근본이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멋대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을 맡기고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974년 닉슨 대통령 때 브레튼 우즈 협정에 따라가지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제 그냥 이 상응해서 보관할 필요 없이 발행하게 됐죠. 그야말로 통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세계 75억 인구는 그때 근본이제를 벗어난 걸 처음으로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미 13세기,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거친 몽골 제국에서 교초라는 것을 발행했는데 그게 그 이전에 송나라에서 발행했던 교자나 회자 같은 지폐는 그게 이제 근본이제식으로 금운동이라든가 철 이런 걸로 이렇게 교환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지폐만 발행한 건 그 몽골 제국이 처음 시작했던 교초입니다. 그런데 몽골리카는 그 교체 때문에 무너졌죠. 나중에 결정타를 날린 거는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세력, 홍건적 중에서도 홍건적 전부도 아니고 일부 그게 우두머리인 주원장을 그 출신이 거지 출신 아닙니까? 걸뱅이 출신인데 그 주원장 일파에게 그 몽골 제국이 이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맞고 무너졌죠. 근데 이 교초의 남발로 무너졌거든요. 지금 달러도 이제 기축통화니까 발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마음대로 하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준이라는데 그 미국 연준 있죠. 연준이 그 총량을 규제를 하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거를 유통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축통화하고 막 찍으면 될 것 같으니까 막 미국 마음대로 찍으면 될 것 같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휴지돼버리면 미국이 그대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몽골리카에서 보여줬던 교초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몽골리카는 13세기, 14세기니까 지금 미 연준 같은 그런 정밀한 그런 통계조사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뭐 남발하다가 망했는데 그럼 왜 남발하다가 망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생각해야 돼. 달러가 뭐냐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뿌리는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 그 연방 그 연준에서 이 금리를 높인다는 말은 달러를 많이 풀었던 달러를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많이 유통되고 되고 있어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휴지가 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부도나는 거죠. 왜냐하면 차용증을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못 갚으면은 빚잔치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요. 그럼 빨아들이는 거죠. 다시 또 이제 또 왜냐하면 빨아들이면서 계속 자기도 또 금리가 높아야 말은 미국 정부도 이자를 많이 문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정부도 이제 연준에다가 이 빚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회사할 때는 그 갚으려면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 이자가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많이 무는 거죠. 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금리가 높으면은 이자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는 자꾸 금리를 낮추라는 게 뭐냐면은 우선 정부가 그 금리를 상환하기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좋지 않은 신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달러가 많이 남발해 있다는 걸로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 이제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정상속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코로나 국면에 전혀 생산활동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걸 전부 이 달러 발행으로 메꿨거든요. 그냥 이게 뭡니까 퍼주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싹 빨아들여야 하잖아요. 그 금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 금리가 어떻게 높았냐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지 않았어요. 한때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달러 금리가 높아본 일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계속 높아요. 여전히. 그 트럼프는 맨날 낮추라 그러고. 그 낮추라고는 또 연준이 낮출 수 없는 게 뭐냐면 그게 낮추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많이 통화가 남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높여준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잠물을 쓴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트럼프하고 관세나 개미 투자 협정을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내가 왜 그 트럼프에 대한 숭배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승리 사상에 젖은 사람들에 대한 그 세대가를 바꿔가라고 했다면은 제 이야기 들어봐요.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할 테니까.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그 일관된 것들이 있어요. 나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험한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일관되게 김정은에게는 아무 덕볼 일도 없는데 항상 좋게 이야기한다든가. 또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약간 있어요. 말도 폭력적이에요. 거칠어요. 그리고 막 전쟁상으로 막 그냥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상위 트럼프 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전쟁을 별로 안 해요. 그거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보세요. 지난번에 술레이마니 암살한 것도 아주 그냥 희생을 쫓는 거죠. 이란에다가 이란 핵시설에다가 폭격 내린 것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쟁 같지만은 사실은 인명피해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핵시설만 파괴된 거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럼프가
아주 모순되긴 하지만 평화주의자는 맞아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뭐 사상이 많이 따르면. 근데 그거를 그 이상으로 말을 너무 험하게 하고 폭력적이고 띵뜯기를 잘하니까 굉장히 전쟁광처럼 보이는데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이 늙은이는. 좋아하지 않고 아까 김정은을 또 좋아하고 그런 거 김정은이 좋아하는 건 노벨 평화상 해가지고 내가 어제 이야기했었고 그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거는 미국 네오콘들 군산 복합체제하고도 결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걸 안 좋아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그 볼츠리가 수요 호선들 있죠. 그런 애들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난 2기 때 국무위원들 전부 걔들 전부 다 그 네오콘들이었잖아요. 그 이번에 2기 때는 자기가 이제 마음 꼴려들었으니까 전부 자기 그냥 똘마이들만 막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상으로 다 되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하고 협상할 때도 봐봐요. 이상하잖아요. 아직도 트럼프를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은 조지아에서 우리 노동자들 300명 응노할 때 그 우발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우발적인 게 아니고 다 그거 트럼프 그 마스터플랜에 나와있던 이정표에 다 나와있던 그 일정표였어요. 그게. 다만 그것을 가지고서 현찰을 뽑아내는 3,500억 달러 현찰을 뽑아내는 것으로 이용해 볼 수 있을 줄 알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근데 좀 이제 그것만 이상이 비난 거지. 나중에 잡아놓고 보니까 아이고 그것이 아니었더라. 그건 이제 트럼프 말이고. 그리고 또 비난하니까 하는 이야기고. 다 그거 잡아놓는 것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고. 또 처음에 이재명 만날 때 자기 SNS 올렸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엄청난 종교 탄압이 그거 다 우연히 써는 것처럼 했지만 다 그 일부러 쓴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한테 위대하다고 이렇게 올려주고 누구냐면은 그날 사인하고 가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인 안 하고 와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수가 틀린 것이 두 번째 나온 것이 조지아주에서 그렇게 이제 인질 사태 벌인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또 우리가 데리고 비행기 갔는데 놓고 와란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데리고 와버리면은 일이 더 어렵거든요. 그 놓고 와라면 차라리 비행기 우리가 가지고 가기 전에 이야기하면 비행기도 안 가져가는데 우리가 물론 놓고 와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즉흥적인 것 같지만은 다 그 계획서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할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달러가 내가 아까 몽골 제국의 교초를 말했지만은 굉장히 지금 징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은 자 이제 지금서부터 제가 세대가라고 했던 사람들 잘 들으세요. 지금 세계 금값이 트럼프 취임하기 직전서부터 취임하고 나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값이. 그래서 세계 금값이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안전자산이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달러의 금리가 다른 일반 우리나라 기준금리나 이런 것보다 높았던 적이 도대체 옛날에 없었어요. 그리고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됐었고 그렇게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연준을 족쳐도 말을 안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연준의 그 이사 수를 친트럼프 사람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좀 내렸는데 이렇게 억지로 내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지니어스법이라는 거를 트럼프가 공포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상화폐법이에요. 1달러 대 1코인. 그래갖고 1대1. 그러니까 현재 달러의 통화량에 대해서 껍데기를 늘려버린 거죠. 가상화폐라는 것은 뭐냐면 차용증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걸렸는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은 달러가 뭔지 몰라도 속으로 많이 골마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그 지위가 상당히 곤란하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2배로 통화가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만큼 가상화폐를 늘려버리면.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달러가 안전적인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차용증 치고는 안전한 통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1대1이면은 그것을 믿고서 코인을 많이 사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남미 쪽에 경제가 무너진 나라들은 자기 나라 화폐가 지금 휴지가 돼버려가지고 달러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은 차용증을 달러를 차용증이라고 생각해보고 제 얘기 들어갔어요. 이 차용증이 미국이 생각할 때는 거지들이라고 생각했던 남미 강한 애들도 참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용증을. 그러면 달러랑 차용증을 언제라도 미국에다 들이밀면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달러가 내용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물론 당장 내일모레 내용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정도로 멍청한 건 아니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또는 전 세계 경제 구조가 서로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미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 왕창 갖고 있고 일본도 왕창 갖고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부도나는 것을 바라진 않아요. 누구라도. 미국만 안 바라는 게 단 세계적으로 바라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바라지 않거나 또는 미국이 계속 놀고 먹으면서 남발하면은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도 그렇지만은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달러가 가치가 금리도 없고 가치도 자꾸 남발에 떨어지면 자꾸 이제 달러를 퍼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차용증만 계속 미국으로 모여드는 거죠. 달러가 모인다는 차용증이 모여드는 다니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자기가 발행한 차용증 갖고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최악의 사태인데 이제 그런 것이 오기 전에 딱 이제 트럼프가 생각한 것은 요걸 갖다가 달러 총량만큼 가상화폐를 쪼가면은 지금 코인을 막 세계 사람들이 또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미국 달러와 1대1 대역으로 돼 있는 것이라 이건 믿을만 하겠냐고 코인 쪽으로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코인은 차용증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휴지가 돼도 상관없잖아요. 미국이 갚아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냥 달러는 안 갚을 수가 없죠. 달러는 갖다 들이밀면 차용증이니까 미국이 거기에 상당한 물건도 내줘야 되니까 미국이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제 가상화폐 지니어스법을 공포했다든지
그러면서 지금 세계 금가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럼 세계 금가스 올라간다는 얘기 뭐냐면 금을 사는 만큼 달러가 박아졌을 것이고 그쪽에 이제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 금들은 전부 다 모으는 금을 사 모으는 어떤 그런 세계 국제 그 펀드들은 달러의 그 부실성을 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우리 한국 경기도 보면 알아요. 왜 처음에 마스가니 무슨 뭐 저기 반도체니 자동차 배터리니 이런 거 한다 할 때 막 그 우리가 그런 걸로 3,500억 달러를 투자를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베다 계급품으로 설득하니까 들은 척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트럼프 잔머리죠. 들은 척했으나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없었어요. 트럼프 마음속에는. 트럼프 마음속에 뭐다? 현찰. 3,500억 달러 현찰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일본은 왜 사인했을까? 일본은요, 일본도 그 엔화가 또 희한해요. 엔화가 일본 제로금리가 알죠? 제로금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이 엔화를 남발했다는 얘기예요. 엔화를. 아베가 그 남발은 아닙니까? 그 두 배로 남발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로금리라는 말은 뭡니까? 발행된 통화를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빨아들이겠으면 저축할 필요도 없죠. 저축기업 제로인데.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그래도 안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우리가 지금 재정적자가 40% 50%만 하면 막 야당에서 나라 팔아먹냐고 그러는데 일본은 200% 300%예요. 재정적자가. 근데 왜 일본은 그럼 안 무너지느냐? 일본은 모든 그 재정 부실을 국민들이 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거지들이에요. 전부 다. 일본 국가는 거지가 아닌데. 왜냐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자를 전부 국민들이 안고 있어요. 이렇게. 안고, 밖으로 안 나가게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는, 일본은 이제 미국에 이제 애완부이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죠. 그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는 일본은 미국은 일본을 서로 부도나지 않게 지켜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5,500불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그것이 또 미국이 또 일본에게 그 받으면 전다 그냥 자금만 갖다 딴 거예요. 그냥 우리는 3,500불을 그냥 생도로 갖다 줘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경우도 다르고 것도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어떤 서로 미락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사인해주면 한국은 각각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니까 3,500불이면 그래도 2,000억 적으니까 현찰 빼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은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망하는 짓인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뭐 그대로 망하니까 그런 멍청하지 할 필요 없죠. 그렇게 또 급할 것도 없고 차라리 뭐 미국하고 아무 거래 안 했으면 안 했지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만큼 미국은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 만큼 지금 달러가 멍들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트럼프가 머리가 나빠서 지금 한참 조지어 좀 있으면 이제 생산도 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뭐 숙련된 사람이 없으면 가동이 안 되는 걸 몰라가지고 있을까요? 너무 급하다는 얘기죠. 빨리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거 가동이라면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뭐 현찰 내라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찰 내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상무장관 상에서 있는 거 뭐야 저기 특수요 많은 놈 맨날 그 옆에 서가지고 저기 뭐 행동대장처럼 막 그 떠버린 놈 그럼 이야기하잖아요. 조지아 그 우리 근로자들 300명 기포강이 떨어지자마자 이 4,500불 빨리 내든지 빨리 사인하든지 안 그러면 그 관세 25% 뭐 이미 25% 물고 있는데 계속 뭐 그냥 계속 물겠다든지 뭐 하라고. 그래서 그걸 딱 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너희들이 현찰이 필요했구나. 다른 말은 다 입에 발리지 않겠구나. 알아버린 거죠. 또 지금 야당은 모르고서 뭐 3,500불 뭐 거의 주는 거나 다름없이 어떻게 달래가지고서 좀 줄 수 있는 데 최대한 줘보고 현찰도 주고 좀 이렇게 달래갖고 어떻게 지속했으면 돼? 필요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자동차 하나 해야 되는데 반도체 바이오 또 남았잖아요. 그거 또 그때마다 또 현찰 요구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제 차라리 이렇게 미리 뽀록 나서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도 뽀록 난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냐 세대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 국제 금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왜 미 연준은 금리를 못 낮추려고 이랬을까요? 낮추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이번에 겨우 낮췄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 연준이 이제 이사 구성이 트럼프 똘마이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 대법원이 지금 1심, 2심에서는 트럼프 이번에 행정명령이 그 위법이라고 지금 판결 났잖아요. 근데 지금 대법원이 이제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이제 그 확정 판결을 하는데 트럼프가 대법원이가 뭔 작업을 했냐면 대법원 판사 구성 있잖아요. 구성을 지금 트럼프 재판관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의외로 대법원에 가면 이 지금 관세 전쟁 하는 이거 행정명령 이거 지금 1심, 2심에 다 위법이라고 판결 났는데 대법원에 가면 위법 아니라고 뒤집을지도 몰라요. 뒤집을지도. 그러면 뭐 트럼프의 관세는 좀 갈 텐데 근데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뒤집어줘도 이제 세계가 이제 트럼프의 그 본색을 알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좀 속사정을 좀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 눈치는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한국한테 대한 것이 지금 다 세계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도 더 남의 얘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우리 한국은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도 뭐 근데 끝냈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아마 이 대통령도 눈치는 이미 챘을 텐데 당연히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한미 그 여러 가지 다른 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또 나는 뭐 내가 저기 책임자 아니니까 내가 말할 때는 분명히 끝났어요. 이거 끝난 거예요. 끝났고 더 덕볼 것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이제 안전이 이렇게 물러가기 울어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 미국판 태양왕의 몰락이라고 했는데 태양왕이 누구냐면 루이 14세거든요.
루이 14세가 가장 프랑스가 강성했을 때 왕인데, 루이 14세는 자기 할아버지인 앙리 4세가 난투 칙령을 해가지고 개신교도 전부 다 이렇게 포용을 했어요. 이민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아직 개신교든 구교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가지고. 그런데 루이 14세가 딱 되고 나서 이제 신교를 전부 다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쫓아냈어요. 지금 트럼프처럼. 트럼프 지금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 가지 빼먹고 있는데, 무슨 미국에다가 10억인가 20억인가 내면은 영주권 준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뭐야, 저기 뭡니까? 비자 새로 받으려면 연 1억 4천인가? 비자 수수료 내란 아니에요.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병들어 있다니까요. 뭔가 심각해요. 아주 그냥 목구멍에 손이 날 정도로 심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결코 이상한 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인데 몇 가지 일관되면 보라고. 왜냐하면 한국을 트럼프는 언제부터 말했냐면 일기 때부터 한국을 계속 현금 지급기라고 했어요. 뭡니까? 머니머신? 항상 한국을 다 빨아먹어야 한다는 생각했어요. 그거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다 필요 없어요. 다 그거는 입에 발린 이야기예요. 그대로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들을 리가 없지만, 다행히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깨뚫어가지고 들어주지 않고 있지만, 머릿속에 일관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관된 걸 숨기고 타는 이야기는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마치 김정은이한테 하는 것도 자기는 노벨상 적인데, 마치 한국에 평화를 줄 것처럼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 발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런 것도 별로 별 의미가 없어요. 듣기적으로 한 이야기죠. 그 다음 미군 철수 문제 이런 것도요, 미군의 주둔비 인상 이런 것도, 돈이 뭐 중요하지, 동맹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해야 돼요. 우리는 돈만 주는 멍청한 생각 필요 없어요. 다행한 것은 미군 철수 이번에 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트럼프 마음대로도 안 되지만, 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축 이런 거는. 그리고 드론, 현대적인 드론전인데, 미국 무기랑 대부분 요격기 있잖아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막 드론들 많이 날아오니까는 저 요격했다 그러는데, 드론 기계는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것이 기계지만, 몇십만 원부터 쓸 때는, 요격기는 그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격을 잘하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드론이 너무나 많이 와버리면 다 요격하기 힘들고, 요격기가 지대공으로 하는 것은 그건 돈이, 드론 한 대값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냐면, 연막으로 해서 위장으로 이 지상을 들이죠. 왜냐하면 드론은 그것도 인공지능이 읽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상을 읽는데 오히려 헷갈리는 거죠. 연막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은 이렇게 달라요. 뭘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미국이나 중국이나 얘네들 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연구하지 않죠. 우리는 방법을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이제 여담을 하고.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그렇게 신교를 박해하면서 그러니까 다 이제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신교인들이 나가면서 뭐만 나가나요? 재산 싹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 루이 15세, 16세는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반도에서 목이 잘렸잖아요. 집안이 망한 거죠. 루이 14세, 16세가, 루이 14세가 손자고, 또 16세가 손자니까, 고손자, 5대 손가 되나요? 14, 15, 16세 이렇게 하면 금방 된 것 같지만, 한결 대수로는 고손자가 5대 손가 그래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부르봉 왕조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때가 됐고, 과거에 제국이 교초를 발행한 지 80년 만에 망했는데, 지금 브레튼 우즈 협정 1974년부터 정확하게 51년 됐습니다. 51년. 이제 근본이지 아닌 달러화가 몽골리카의 달러, 교초꼴 나는 때가 눈앞에 보여요. 이거를 지금은 그 징조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50년 동안 근본이지 아니고도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거니 한 거예요. 그렇게 되겠거니 하는 것이 사실 비교적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오두방정을 뜨는 바람에 그게 좀 더 빨리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에도 다 눈치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금값 올라가고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자꾸 트럼프는 족치고 그러다가 무슨 지니어스법을 한 일주일 됐나요? 모르겠나요? 공포 있잖아요. 그 사람도 눈치 못 채겠어요? 다 트럼프보다 다 머리 남들은 밀어나가요? 그렇지 않죠. 저거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제대로 있고 이제 제가 세대가라 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맥을 잇고 지금이라도 무슨 미국하고 자리봐서 무슨 비자만 영주권만 아니 취업 비자만 제대로 해주면 이런 데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럴 마음은 트럼프는 없어요. 처음에 해줄 것도 많이 우리 또 기대했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 뭐예요? 1년에 무슨 1억 4천인가? 비자 수수료.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월급에서 우리 일할 수 없잖아요. 이건. 들어갈 일 없죠. 그것도 솔직히 투자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나가라 그럴 텐데. 그러면 지금 100원 넣어가지고서 그냥 100원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나중에 10,000원 만들어가지고 10,000원 뺏기고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들어간 손에 조그만 그걸 생각해가지고 연연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때는 깨끗이 포기하고 피해를 줄이는 게 낫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여야당은 그런 눈치를 보이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기가 3년 중간선거 평가까지는 1년 반, 그 다음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까지는 반년 이상 남았으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 근데 봐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동안은 버티면서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어요. 이제 비자를 어떻게 내주라는 얘기도 이제 틀린 것 같고,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기대를 계속하고 어떻게 순진하게 더 매달릴 뻔했는데 잘 하잖아요. 그래서 1억 4천씩 내라고 그러니까는 아 틀렸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